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4일에 있을 HSK 시험을요. 1월에 있었던 시험의 기출문제 중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일부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부를 끊어서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길이감이 좀 있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이게 딱 봤을 때 내용이 어려우면 나는 이 문제를 못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빈칸 주변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만 딱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뒤를 더 읽는다든지 해도 늦지 않죠. 근데 처음부터 생각은 난 이건 다 해석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 첫 번째 문장, 쉼표일 수도 있어요. 는 한번 보는 것이 좋은 게, 이 전체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어떤 호흡으로 읽으시냐면, 크게. 책 이름이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책은 입니다. 뭐입니까? 이런 소설입니다. 그럼 이 글은 소설책에 대한 얘기겠다 하는 정도만. 그리고 이제 빈칸을 공략해야죠. 이 책을 46번은 이게 주어가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네. 입니다. 뭐입니까? 생활이래요. 어떤 생활? 중국 70년대 중반기에서 80년대 중반기의 생활이래요. 자, 요것만 갖고도 답 나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베이징, 배경. 이 책의 배경은 괜찮죠? 이때 몇 년도의 어떤 생활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베이징하고 같이 쓰는 말들 알아두실게요. 시대 베이징, 시대적 배경, 리시 베이징, 역사적인 배경, 社会 베이징, 사회적 배경. 두 번째 단어, 角色, 배역. 말도 안 되죠. 자, 배역하면 우리가 5급 동사와 함께 외워요. 承担角色, 배역을 맡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魅力,魅力도 당연히 책하고 오는 관계가 없겠고, 魅力는 5급 동사 충만하고 같이 쓰셔서 매력이 넘치다. 充满魅力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观点, 관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논문에서 정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观点正确, 관점이 옳다거나 두 사람 간의 观点이 이致, 역시 5급 단어, 일치가 된다거나 이럴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설의 배경이 요 시대의 사회생활입니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팍 넘었어요. 똥똥똥똥똥똥 넘어가고 일단 47번을 바로 보자고요.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읽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47번을 보니까 덜을 써서 동사를 수식을 하고 있어요. 展示, 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뭐를? 普通人, 일반인들이 在那个时代中, 그 시대에서 所走过的, 걸어왔던 艰辛, 우리 신콜러의 신 아시죠? 힘들었던 길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줬는지 꾸미는 말이 필요할 것 같죠. 자, 显然, 显然이라는 5급 형용사는 상황이나 이치가 굉장히 분명하고 명백하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신 걸 보면 显然有什么重要的事,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상황을 판단할 때 쓰는 형용사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고요. 过分, 지나치다, 너무 정도가 넘어서도 서다, 말 안 되겠고요. 深刻는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상이 깊다, 深刻的印象, 꼭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 특히 따페이도 중요해요.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해서 留下了深刻的印象까지 알아두신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흐름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주 핵심을 찌르고 본질을 파악하는, 쉽게 말하면 깊이 있게 라는 느낌으로 깊이 있게 이런 사람들의 살아온 길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었다.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热烈, 뜨겁다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표현 热烈的掌声, 뜨거운 박수 소리. 热烈, 더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환영, 뜨겁게 환영하다. 그래서 뜨겁다는 말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그냥 열렬하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C. 자, 48번 갑니다. 여기도 일단은 읽지 말아봐요. 그리고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동사가 빠졌고요.
完整人物形象的 완벽한 인물의 어떤 이미지의 수정. 해석을 딱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미지를 어쨌든 만들어내는 것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이 당연히 주어고요. 그것은 완벽하게 사람의 인물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뭐 했을까요? 자, 고무시키는 것은 보통 대상이 사람 자체가 되거나 어떤 사람을 고무시켜서 그 사람이 힘이 나고 흥분되고 어떤 기운이 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정신 같은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따라서 인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오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티호이는요 몸체자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는데 내가 애를 낳아 보니까 차이티 호이다. 이제서야 깨달았어.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치앙调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했다. 예, 얘가 제일 가능할 것 같고요. 인물을 상상하다는 전혀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주변만 잘 살피시면 되고요. 이제 문장을 찾는 문제들이 있죠. 문장을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앞에 한 호흡 그리고 그 뒤에 한 호흡을 잘 보는 것이 보통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은 딱 보면 표시가 나는 게 설명 대상이 앞에 좀 빠져요. 시아즈 다 똑같죠? 설명문을 푸는 방법과 뒤를 한번 보시면 논설문. 논설문은 역시 보면 표시가 나요. 인가이 보이세요? 보통 야오라든지 인가이 같은 걸 이용해서 뭐뭐 해야 된다 혹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리를 일깨워주게 되는데요. 설명문과 논설문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마침표를 찾아서 동그라미 좀 쳐볼 건데요. 문장이 총 몇 개냐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샤즈 설명이죠. 뒤에 샤즈 설명이죠. 이때의 강수량은 어쩌고 저쩌고. 역시 결국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병렬로 쭉 이 시아즈 우리가 보통 하지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자세히 이해하고 읽는 것보다는 A, B, C, D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A를 한번 볼게요. 이때 사람들은 와이추, 비슈, 피서를 갑니다. 피서라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르륵 쭉쭉쭉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말이 답이 될 수는 없겠고 이때는 기온을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온 한번 찾아볼게요. 날짜 있고 기온 여기 있어요. 그런데 높다고 했죠.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C는 자, 제가 절대적 어휘라는 말을 쓸 거예요. 앞으로도 가장, 단지, 반드시, 모든 너무 의미를 한쪽으로 팍 밀고 가는 표현들이 보통 답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얘가 가장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반드시 가장이란 말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환영받는다는 말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요. 쭉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쯔이도 없고요. 환영받는 말도 전혀 있지가 않아요. 자, D. 이때 강수. 비가 내리는 것이 농작물에게 영향이 크다. 농작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래서 농작물의 성장이 빨라진다 그랬어요. 비가 온다는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비가 온다는 내용은 뒤에도 있어요. 이때 지양수이는 농업의 생산량에 영향이 크다. 2번 나옵니다. 농작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농업 생산에 영향이 크다. 그대로 따라서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어차피 이게 병렬 관계로 축축축 설명의 포인트를 툭툭툭 나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논설문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이게 보통 논설문은 주제를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A를 읽어보면 인가이랑 하이즈 아이로 하여금 适当 적당하게 接触危险 위험을 좀 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家长 부모님은 应该保护孩子的安全 안전을 보호해줘야 한다. 家庭 가정에서는 承担起 뭐를 책임져라. 교육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 다음 学龄前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에 취약 전兒童 아동들은
독립을 배워야 한다. 어떤 주제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탁탁 병렬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마침표를 한번 찾아보면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입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한번 볼 거예요. 많은 국가에서는 이렇습니다. 딴. 자, 제가 아까 4급에서도 이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나 라는 말부터가 이제 이 사람의 진짜 얘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 하고 예를 드는 이 문장은 굳이 자세히 읽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래서 흐름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在很多国家, 많은 국가에서 家长会将孩子, 지양은 바를 나타냅니다. 把孩子, 아이를 与뭐뭐와 可能威胁孩子安全的事物,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물과 거리하면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본격적인 의견이에요. 却刚好相反, 딱 반대예요. 이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반대라는 말만 읽어도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제를 읽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不表示,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반대로 이렇게 하면 有利于 어디에 이롭다, 아이로 하여금 独自面对危险, 위험을 혼자서도 직면하게 만들 수 있고 同时, 동시에 学会, 뭐를 배우게 돼요? 목적어가 좀 긴데 处理一些紧急情况, 어떤 긴급한 상황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따라서 学会独立, 독립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국가는 딱 반대다. 즉 너무 위험과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다시 보면 아이로 하여금 적절하게 적당하게 위험에 접촉하게 하자. 정답인 것 같죠? B, 아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이 글의 정반대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가정이 교육해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고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취약 전이라는 말. 따라서 정답은 A. 그래서 설명문을 만났을 때는 이 표현이 있나?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논설문은 글의 흐름을 잘 타서 주제를 인지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되게 쉬운 경우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요쯤에 인츠 따라서 그 다음 우리 5급 단어 중에는요. 可见 이런 표현 나와요. 可见도 이러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뒤에 주제가 나와요. 总之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표현들이 만약에 마지막 문장에 보인다면 사실은 그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주제를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한 편씩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독해는 3부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페이지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요. 쓰기는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굉장히 정해진 문형에서 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비록 1월달 걸 풀이하지만 결국 2월달도 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형용사수라문,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좀 뭐가 좋냐면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형용사면 더 이상 목적어가 올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장이 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찾기가 쉽겠고요.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으세요. 딱 서술어가 어떤 문장의 균형을 딱 잡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 주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딱 봤을 때 꾸미는 말, 什么什么的 이런 것들은 괄호를 해서 내 시각에서 자꾸 제껴내는 게 좋습니다. 서술어 찾았어요. 헌까지 붙어 있죠. 넓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주어가 뭘까요? 응용이 넓을까요? 아니죠. 범위가 넓어야겠죠. 잘 정리해보면 这个产品的 이 제품의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버리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동사수라문입니다.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조금 문장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목적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형용사수라문보다는 길이감이 조금 더
네,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한국어식으로 쉽게 얘기해요. 주어 꾸미는 말 그냥 관용어라고 할게요. 목적어도 똑같이 관용어. 혼자 꾸밀 수 있으면 냅두세요. 그런데 나는 더를 꼭 써야 된다. 더 한자 정확하게 요거 써주시는 게 맞고요. 자, 동사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부사어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 많이 쓰세요. 보, 조, 개. 보, 부사. 조, 조동사. 개는 개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치사 구조. 순으로 어순이 배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보조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 말고도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동사를 꾸밀 수 있는데요. 더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땅지자 더로 바꾸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아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 자, 보시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없다 밖에 없죠. 그러면 메이어예요. 그러면 메이어 앞에는 장소. 어디에? 메이어 뒤에는 대상. 무엇이 없는지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콜릿, 차고 속에는 뭐가 없나요, 이제? 핸드폰이 없나요? 신호가 없나요? 네, 당연히 핸드폰 신호가 없겠죠.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쭉 보시면 차이능, 차이는 부사, 넝은 조동사. 이런 것들은 꾸미는 말들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동사 찾아요. 동사는 유지하다라는 5급 동사 바우츠가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붙여주면 되겠고 뭐를 유지할 수 있고 뭐가 뭐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주어 목적어에 각각 하나씩 넣는다면 당연히营养均衡, 영양의 균형 잡힌 것이 주어가 되고 유지할 수 있겠죠. 뭐를? 건강을. 그리고 차이농이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동사 수로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또이츠란더 수식 성분은 조금 빼서 우리가 시선을 줄여주시고 시라는 동등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A equal B가 되어야겠죠. 뭐가 뭐일까요?를 잘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신화가 있고 제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잘 보고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띄워볼까요? 신화는 인 거죠. 뭐인 거죠? 설명인 거죠. 근데 어떤 설명인 거죠? 얘는 꾸미는 말에 넣을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핵심을 잘 찾아서 중심을 잡고 앞뒤를 나열하고. 네. 자, 내려갑니다. 자, 꾸미는 말 빼버릴게요. 샤머샤머떠. 거기에 야오라는 조동사 뒤에 이미 동사가 있다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엇이 있는지만 나열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당연히 대학생에게 능력이 있겠네요. 끝났어요. 대학생들은 물론 야오를 써서 있어야 해요.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1월 달에. 동사 수라문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한 문장 쓰고 끊고 이렇게 써도 될 문장을 하나에 묶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없다가 보여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다가 보여요. 허락하지 않다라는 동사 뒤에는 종종 목적어 자체가 동사가 많이 와요.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지금은 칭지아가 이 아이의 목적어로 들어가서 휴가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동사가 두 개 있을 때는 먼저 앞에 선행되는 것과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띄울 거예요. 没有特殊情况. 먼저 가정을 제시해요. 말하자면 如果가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일律, 우리 5급 부사예요.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다 허락하지 않겠어요. 뭐를? 휴가 신청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나온 적이 있나요? 빠짬은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빠는 지향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한국어로는 뭐뭇을, 뭐뭐를 왜 해석은 안 붙어요. 빠짜문은 딱 두 가지만 알아둡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조개. 부사, 조동사는 개사, 즉 빠짜라는 전치사 구조 앞에 붙여주시고요.
동사를 쓰실 때 절대 혼자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뒤에 기타 성분을 붙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러를 쓴다거나 아니면 보어. 선생님 저는 진짜 쓸 게 없어요. 그래도 빠짜문 뒤에 동사는 혼자 쓰면 무조건 틀린 게 되어버려요. 할 게 없으면 중첩을 한다거나 중첩과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이시와 같은 보어를 붙여준다거나 뭔가 좀 더 붙어야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두 가지. 부사 조동사는 빠 앞에 그리고 동사 뒤에는 반드시 기타 성분. 예를 들어 我一定要 이딩 반드시라는 부사 要 뭐뭐 해야 한다. 把衣服 옷을 씻다에서 끝내지 마시고 洗干净 결과 보호를 붙여서 씻은 결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동사는 찾았어요. 정리하다. 바가 들어가서 뭐를 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요렇게 같이 하긴 것 같죠? 그죠? 바, 장, 주어, 루인, 녹음을. 그럼 당연히 주어가 나올 거고요. 자, 다시 띄울게요. 당신은 장, 주어, 루인 이번 강좌의 녹음을 혼자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뭐 썼어요? 이샤. 한번 가볍게 좀 녹음을,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썼다라고 보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겸어문 갈게요. 겸어문은 보시면 서술어가 2개가 보이거나 혹은 많게는 3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겸어문이라는 말이 좀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타랑워, 그가 나에게 시켰죠. 뭐를?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라고. 이때 사실은 요게 한 문장. 그가 시켰다, 나를. 요게 한 문장. 두 번째는 요게 한 문장. 나는 배웠다, 중국어를. 이때 두 문장이 쭉 연결되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누구죠? 我. 그러다 보니 이 我라는 단어는요. 앞에 서술어에게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뒤에 서술어에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을 뭐한다? 두 가지 역할을 겸한다. 이름이 겸어라고 해요. 그래서 겸어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자, 밑에 문장 보시면 랑 보이시죠? 랑은 항상 첫 번째 서술어예요. 그런데 얘는 두 번째 서술어를 붙들고 있어요. 이미 동사 1, 2가 끝났다는 얘기고 나웨이는 주안자를 꾸밀 거고 그럼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느끼게 했는지만 나열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전문가가 나로 하여금 간다오 친치, 친절함을 느끼게, 친근함을 느끼게 만든 건데 이때 그 전문가가 나를 뭐뭐하게 만들었으니까 원을랑에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짝 이렇게 보면 내가 느끼죠. 뭐를? 친근함을 느꼈으니까 원은 깐따오에겐 주어 역할을 하는 겸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겸어문이라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요 1월 기출이었어요. 근데 양은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푼 문제가 2월에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풀었던 어떤 기술이나 포인트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이 시간으로 적중특강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정도 한 세트 풀어보신다면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